무안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안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이 과적으로 인한 해수 유입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본부는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완도 청산도 일원에서 슬로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전남 대표 유채꽃 명소로 꼽히는 청산도에서 만개한 꽃들이 볼거리를 더할 전망입니다.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생계 유지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의 하루를 기자가 간다에서 동행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무안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7일 전남도청 앞에서 범군민 걸기대회를 열고 앞서 광주와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을 공모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듯이 말을 바꾼 뒤 반대 입장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군민들은 그동안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려고 했을 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엇을 바라지도 않았다며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신안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이 과적으로 인한 해수 유입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보호 전복 사고 수사본부는 2달여 동안 생존 선원의 진술과 감식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닷물이 유입돼 선박이 뒤집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청보호 수사를 종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이 우주산업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벤치마킹 추진단은 다양한 항공유물이 전시된 우드바 헤이지 센터와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하고 케네디 우주센터 등을 시찰했습니다. 추진단은 9일까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구상한 콘텐츠를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특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3차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누리호 조립동과 발사대를 방문해 조립 현황과 발사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연구진 등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이 3차 발사를 담보하지 않는 만큼 3차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 조립이 완료됐고 각종 성능 시험과 위성 탑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유채꽃을 대표하는 지역을 꼽자면 완도 청산도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청산도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약 한 달 동안 축제 일정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완도항에서 뱃길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섬 청산도. 섬마을 어귀에서 조금 걷다 보면 어느새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유채꽃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채밭 사이론 푸른빛을 뽐내는 청보리가 마치 손을 흔들며 인사하듯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4년 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봄꽃이 이렇게 만개해 있기 때문에 봄의 정취를 느끼고 그다음에 또 힐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8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이번 축제는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영화 서편지를 촬영했던 고장답게 옛 의상을 빌려 입어볼 수 있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변길과 청산진성, 세계 농업유산인 구들장론 주변을 거닐며 섬에 깃든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 밤엔 주민 해설사와 버스를 타고
청산도 곳곳을 탐방해 볼 수 있고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축제 기간 현장에선 소풍 장비를 빌릴 수 있어 짐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15일엔 공식 개막 행사도 마련돼 흥겨움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청산도 슬로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비롯한 전남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정원 박람회까지 완도의 4월과 5월은 각종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청사는 밤 야경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야간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 또 이럴 때 적어도 한 3만 5천 명 이상이 우리 완도를 찾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해변공원과 명사심리 일원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또 찾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봄꽃이 만개하면서 요즘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는 완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잇따라 기지개를 켜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정민입니다. 고물가 시대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하지만 수입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적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레의 폐지를 머리 높이까지 싣고 오는 할아버지. 힘에 부친 듯 수레를 밀면서 가는 할머니. 무거운 수레를 끌기엔 위험해도 차도가 낮습니다. 고물상엔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팔러 오는 노인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85요. 폐지 무게만 계산해 받은 돈은 2,900원. 3,000원씩 잡고 350원, 15,000원 몇 개 더 돼요. 노인들은 돈이 되는 건 다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옷, 박스, 저런 스댄.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이 고물상에만 20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5,000명이 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폐지 수집 노인의 68.5%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데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넘게 폐지를 주워온 송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송할머니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다 그만두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팔 수 있는 폐지류는 다 골라냈습니다. 종이 종로. 이거는 신문책 그런 걸로 이렇게 해주면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접힌 부분을 해체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손수레에 폐 골판지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은 쉴 틈 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씻어서 말린 다음 버린 우유팩 다발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짜 감동적이라요. 눈물 나게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해서 내놓으니까 일거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죠. 길 건너 옆 동네도 갑니다. 골목길 하나를 돌고 나면 수레 가득 폐지가 실립니다. 어느새 깜깜해졌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정도인데도 어깨 죽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취재진이 힘들어 보였는지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잘 썼는데 요새는 손이 이래갖고 힘이 없어. 글씨가 거물이 같대. 약 먹고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약 먹으면서 하니까 효과가 없어. 다시 수레를 움직여 봅니다. 몇 시까지? 어쩌면 그냥 밤새우고 아치게 한두 시간은 있어. 저녁에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송할머니는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이에 송할머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폐품 넣고 할 장소.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는 민원을 안 내는데 다른 데는 민원을 넣거든.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놔두면 좀 민원 좀 안 넣게 해주면 좋겠어. 고물상을 여러 번 오가지 않으려면 폐지를 최대한 높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내리막길을 지나자니 앞으로 밀릴 것 같아 겁부터 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이 무거운 걸 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 도착한 고물상. 수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턱을 지날 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싣고 손에 쥐는 돈은 5,000원이 안 됩니다. 저거 4,600원하고 3,000원, 7,600원. 할머니는 이마저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 값이 많이 내려가서 요새는 조금 덜한 거예요. 2년 전 킬로그램당 148원이었던 폐 골판지 가격은 최근 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우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폐지 줍는 노인들. 이들은 오늘도 생계가 걸린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옵니다. 기자가 간다, 손성혜입니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에 보행로와 난간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달이었지만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꾸준히 받아 양호하다는 평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부실 진단과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은 도심 교량들을 긴급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전 등급을 받아온 노후 교량들부터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엔 준공 30년이 지난 교량들이 7천여 개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 점검 방식은 교량 붕괴를 막지 못했는데요. 정밀하고 선제적인 안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한 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신안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적발되자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345톤급 중국어선 A호를 붙잡아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시설 건립과 관련해 환경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일 2차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적정성, 스토커와 열분해 등 소각 방식의 효율성, 대기오염 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지역과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산단 공업용수 확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6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뭄 대비 여수 산단 공업용수 확보 방안 간담회에서는 여수시와 산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관로 확장 사업과 하수 처리수 재이용 추진 현황 등이 공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 준비 필요성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원 용량 증설 등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대책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이 6월쯤 방류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르면 7개월 안에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될 거라며 수산업 붕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과 국민 건강 보호와 어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